꼭 회사가 안 맞아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항상 물레 수업을 하면은 그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본 적 없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작품 다 망친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 작품 만들 수 없다고. 네. 클래스는 사실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마감됐더라고요. 아, 네. 시작 안 하신 것 같은데 마감. 아, 네. 좀 네, 감사하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채로운 색상의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홍지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는 취직을 해야지 이래서 그런 아동미술 교육 이제 개발하고 그런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꼭 회사가 안 맞아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대학원 때는 이제 주로 작품 전시를 많이 하긴 해서 큰 화병이나 오브제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큰 작업들을 전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작은 상품, 혹은 저런 작품은 갖고 싶은데 저런 분위기를 담고 있는, 좀 더 손쉽게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작은 상품이 없는지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럼 내 작품의 모티브를 가지고 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컵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럼 같은 분위기의 시리즈로 접시나 작은 화병들로 제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꼭 식기뿐만 아니라 뭔가 거울이나 조명, 이런 리빙 오브제 작품이랑도 연결을 지어서 제품을 좀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거울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거울 작업이랑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조명도 지금 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클래스는 사실 최근 들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공예 센터 홈페이지에서 네. 봤는데 벌써 마감됐더라고요. 아, 네. 시작 안 하신 것 같은데 마감. 아, 네. 네, 감사하긴 한데, 그게 또 왜 그랬냐면,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보다는 5명, 6명 이렇게 소수로 진행하는 게 더 집중적이고 더 심화로 수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최근에 그 빨리 마감된 수업은 물레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색깔 점토를 활용할 수 있는 물레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되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또 다른 수업이고 또 심화된 수업이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죠. 저는 이제 작년에 3월에 더 아리움 여기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를 해서 6월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서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사실은. 근데 아직 저는 사업가로서의 재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지금 이제 아리움에 들어서 이제 여기 아리움에서 그 예비 창업가나 초기 창업자들을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거든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혹은 이제 정말 그냥 간단한 정보부터 해가지고 법률 관련, 저작권 관련, 혹은 세금 세금 관련부터 해서 마케팅, 홍보, 디자인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좀 그런 거 계속 참여하면서 좀 선배 그런 창업가들을 좀 따라가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편인데,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가장 많이 노력을 투자해야 했던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홍보 마케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상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홍보를 시작해야 될지 좀 막연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뭐 A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 대중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B 부분을 더 홍보해줬으면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사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 자꾸 너무 아리움을 홍보하는 것 같이 그러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리움 행사를 참여하거나 아리움에서 하는 사업을 참여했을 때 결과물로서 뭐 엽서나 영상물이나 아니면 매체 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가 막 나서 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때가 많아서 그런 식의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중점을 줬던 건 사실 매출 금액이긴 한데 근데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얼마큼 홍보가 돼 있고 얼마큼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서 또 제가 마켓이나 박람회를 나갔을 때 또 대중들이 제 작품들이나 제 제품들을 접했을 때 대하는 호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나 영상이나 나 어디서 봤어, 이분 아리움에서 하는 거 봤었는데 라고 하고 제 제품을 접해 주시는 분이랑 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검색을 해볼 때 꼭 기사를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도자 아니면 뭐 리빙 제품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로 제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아리움에서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볼 때도 있고, 다른 쪽을 먼저 보시다가 키워드 연결돼서 아리움 내에서 행사를 할 때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술 관련된, 미술 관련된, 아니면 제가 참가하려고 하는 뭐 박람회나 이런 거 홈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배너 광고 이런 것도 해봤었는데, 그렇게 오히려 돈을 해서 한 것보다 정말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게 오히려 더 피드백이 더 많이 올 때가 많아서 요즘도 계속 저는 네이버 카페로 많이 만약에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올릴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편이거든요. 회원수 많은 공예 관련 문화상점이라고. 문화상점이요? 네. 그래도 한 1년 3개월 정도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그동안 쌓아온 나만의 사업 비결이 있나요? 네, 비결. 제가 비결이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막 뭔가 저만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게 좀 없어서. 근데 이제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제가 입주해 있거나 제가 소속해 있는 이런 기관, 이런 시설이 있으면은 그 운영 기관에서 주최하는 사업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정말 작은 거부터 이런 거는 좀 연장선을 봤을 때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좀 참여하는 편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 당시 행사 당시에 이제 매출도 상승도 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행사 때 저의 그런 작업이나 그런 저의 전시 상품들을 보고 또 다른 외부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 연결이 되거나 컨택이 될 때도 있어서 또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또 외부에 나가서 제 거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판매 자리가 또 기회가 생기거나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명함 교환이라도 많이 했으면은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뭐 연락처 여쭤보거나 명함 받아가시는 분들의 그런 것도 그냥 딱 가볍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정말 어떤 분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본인이 이런 전시를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네, 1년 만에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그분은 다른 약간 레스토랑, 카페 이런 데까지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컵도 좀 몇십 개 아예 납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1년 뒤에 연락이 와도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도 있어서 참여를 하죠. 그 얼마 전에 중국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외 판로도 많이 이렇게 개척하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져간 거는 좀 전시? 그러니까 저를 좀 알리고자 하는 성격이 강해서 상품보다는 저쪽이 좀 큰 나중에 그럼 사진 첨부를 하는 걸로 좀 큰 화병 작품들을 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좀 유명한 신문의 기사에도 실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간 게 제 개인 부스는 아니었고 한국도자재단이라고 하는 거기도 이제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도자 작가들, 도자 공예 분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도 이제 공공기관, 공공단체 비영리적인 기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중국 박람회에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도자 작가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이제 선정을 해서 박람회를 나가겠다 해서 저처럼 아예 전시 성향을 갖고 나가는 작품들도 있었고 뭐 주얼리나 아예 상품 정말 컵받침이랑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그것도 선정이 되어서 이제 박람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박람회 분위기가 어떤지도 보고 워낙 요즘은 이제 중국 시장이 무시할 수 없게 커지기도 하고 정말 예전이랑 다르게 식기나 상품만 찾는 게 아니라 오브제 작업에도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좀 어떤 반응인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갔다 와봤어요. 또 이제 거기서 개명한 교환한 분들이 또 다음에 연락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초기 창업 비용 같은 거는 얼마나 드셨어요? 저 정말 안 들었거든요. 초기 창업 비용이라고 하기 애매한데 초기 창업 비용을 어떤 데 중점을 두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공간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아리움 입주할 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11만 7,500원이 기본 요금이고 11만 7,5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이제 전기세랑 난방비까지 합해줘도 13만 원, 14만 원 사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세 부담이라든가 보증금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쓰던 테이블에다가 선반 가지고 오고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서랍장, 책상 하나 더 사야지 해서 사고 그게 전부여서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초기 창업 비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홈페이지 구축이라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 대행사라던가 그런 건 써보신 건 없으세요? 그냥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서 아예 올리고 있어요. 아이디어스라든가 저보다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대신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가 되면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적은 편이라서 그리고 이런 핸드메이드 공예를 입점했을 때 이렇게 제가 해주세요라고 안 했어도 본인들이 입점해 있는 상품들 중에 괜찮은 상품들은 더 홍보를 많이 띄우고 오히려 먼저 영상 촬영해서 이렇게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자재 이렇게 기계가 많이 필요 없어서 딱 도자기 물레랑 네, 물레랑 딱 그냥 재료들 가지고 하는 편이고 가마 굽는 가마는 밑에 아리움에 있어서 네. 가마는 밑에서 이제
아르기오 있는 가마를 활용하고요. 어디 지방 가서 구워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전기가마 잘 되어 있어서. 월 매출 및 수익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근데 제가 막 월마다 일정치는 않아서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편인데 좀 최근 몇 개월 생각했을 때는 250에서 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료비나 뭐 배송비나 아니면 입장업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요? 원자재 값은 사실 되게 적은 편이고요. 오히려 진짜 그런 배송이 있을 경우에 배송, 포장, 그리고 만약에 판매가 좀 선물 포장이 가야 될 경우, 단체 선물 기념품 포장이 가야 돼. 그렇게 포장비가 오히려 더 나가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같아요. 목표는 사실 그래서 월 500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월 500이 넘어가게 되려면은 좀 더 많은 수량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제 작업의 디자인을 가지고 공장형, 대량형 생산을 돌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위험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이 해서 맡겨서 제작을 했는데, 보통 그런 제작을 하면은 샘플 제작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이 1000개고 1000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량을 내야 되는데, 그 수량이 막상 시장에 가져갔을 때 소비자한테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이제 적자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도 있고, 그래도 뭔가 내가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건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까 뭔가 이렇게 공장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랑 정말 핸드메이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랑 그걸 나눠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과거에는 적자를 본 달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저 근데 진짜 적자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원자재 정말 막 흙값이 정말 다른 공예, 가죽이나 금속에 이런 거에 비해서 재료값이 아무래도 싼 편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수공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사실 제일 금액이 큰 거는 제작 주문 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판매. 생각보다 온라인 판매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 빈도도 있고 접근성도 쉬운데, 그게 실제로 이제 매출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요. 근데 대신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온라인에서 뭐 아이디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보고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페어나 마켓에 찾아와서 이제 구입을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비중은 정말 미비한데, 좀 크게 나누면 정말 제작 주문건, 현장 판매건, 그 다음이 이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아직은 때려치고 싶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회사 다니면서 나는 내가 더 주체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아직은 후회되는 건 없고 되게 보람 있었고,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제 이름이나 제 브랜드를 걸고 작업물들, 결과물들을 이제 선보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 느끼는 게, 작년에 박람회나 마켓에서 제 도자기를 이제 구입해 가셨던 분들이 또 찾아서 올해 또 오셔가지고 또 뵙고 또 인사드린 분들이 이제 꽤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이제 특히나 더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몇 년으로 할까요? 3년 후? 좀 5년으로 해주세요. 5년 후에 레어칼로 스튜디오를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사실 5년
5년이라고 했지만 5년 안에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꿈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은 뭐 1층에 쇼룸이나 전시 공간을 두고 뭐 2층에 카페나 뭐 클래스를 하고 1층에 개인 작업실을 두고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실 예술가 분들이나 공예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뭔가 판매 클래스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레어 컬러 스튜디오의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에 찾아보면은 서울 여성공예센터 말고도 굉장히 서울시에서 혹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하는 창업 보육센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찾아보면 정말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뭔가 창업 그냥 막연히 어디 어느 지역에 어느 월세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1, 2년 혹은 길게는 5년까지 그런 보육시설에서 창업을 준비해서 시작해보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디든지 요즘은 이런 공간 잡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쉐어라는 개념도 많이 요즘 통용화돼 있고 한데 저는 딱 그냥 예술 관련이어서 그런데 그 신당 창작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신당 창작 아케이드라고 거기 이제 서울문화재단에서 정말 딱 작가들 근데 거기도 공예 위주예요. 공예 위주의 입주 작가들을 받아서 거기는 좀 창작 지원이 많이 포커스라서 전시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전시나 이런 교육으로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요. 제가 알아본 데 중에 알아볼 당시 같이 알아본 데 중에 서서울 예술센터 해서 그쪽은 또 예술 관련 시각예술 관련 작가들을 찾는데 교육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각예술 작가들을 찾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이라고 하긴 그런가? 장안평 쪽에 세화룡 센터라고. 무슨 센터? 세화룡. 그러니까 재활용인데 그거를 재활용보다 뭔가 새롭게 이제 한다라는 의미에서 세활용 센터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기계 로봇 관련된 것도 있었나? 뭔가 되게 특이한 게 많았는데 정말 업사이클링 작업부터 도자기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도 입주해서 계신 분도 있고. 알아보면 진짜 많네요. 네. 그래. 꼭 정부기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지원하는 또 창업보육센터들이 있고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들도 있거든요. 정말 찾아보면 입주자들을 찾는 입주시설은 엄청 많은데 정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지원 사항이나 지원 정보를 보고 여기는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했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혹시 합격 비결이라면? 그걸 어떻게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서류를 정말 잘 쓰는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한 그 한국도자재단 거기는 이제 도자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미술관, 박물관 성격인데 거기 지원할 때는 제가 있던 곳이 만약에 경기 도자 박물관이다 이러면 좀 옛
전통 도자기 이제 유물들이 있는 박물관이 특징이니까 좀 그런 전통 도자기를 내 방식으로 어떻게 현대적으로 좀 풀어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뭐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편이고요. 아리움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계획서예요. 근데 사업계획서니까 포트폴리오를 못 넣으니까 땡이네 이게 아니라 사업계획서 안에 열심히 내 작품 사진, 내 활동 이력들 이런 거를 맞춰서 내용을 집어넣으시면은 꼭 내가 컵을 팔 거야 라는 게 사업이 아니라 나는 이런 컨텐츠에 교육 활동을 할 거야도 사업이 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해도 사실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그 입주 기간에 성격에 맞춰서 서류를 잘 쓰시는 수밖에